안녕하세요. 두툼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성시경님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4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 관련 이야기는 끝부분인 9분 10초부터 조금 했는데요. 공연 영상은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콘서트장 앞부분만 살짝 했습니다. 성시경님 콘서트는 제가 몇 년 전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번하고 같은 장소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공연을 하셨었는데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대학교 축제에서 공연하실 때 본 적이 있고요. 저랑 같은 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제가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네요. 작년 말에 했던 거는 그때도 가고 싶었었는데 티켓팅을 실패해서 못 갔었고요. 이번에는 일행이 티켓팅을 성공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게 타이밍 맞춰서 들어갔더니 24,000등인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텐데는 저도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음식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음식점 리뷰하시는 분들 영상들을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곳들 말고는 또 어디가 괜찮나 하고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곳이 올라오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툼. 이날 콘서트를 보러 가기 전에 먹으러 갔었던 돼지고기집이에요. 충정로역 주변에 있습니다. 충정로역에서도 갈 수 있고요. 약간 걸어가야 되지만 서울역에서도 갈 수 있어 보이네요. 주변에 지하철 노선이 4개라 지하철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저는 충정로역에서 걸어갔어요. 두툼은 제 주변에서 맛있다고 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삼겹살이 맛있다 그러던데 저도 삼겹살은 좀 좋아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돼지고기 유명한 곳들은 요즘에는 좀 많이 있죠. 여기랑 가까이에 있는 남영돈이나 금돼지 식당도 있고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굽당도 밥맛이 좋아서 유명하고요. 그런데 저렇게 잘 알려져 있는 곳들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괜찮은 곳들이 상당히 많아지긴 했어요. 전부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동선상에 가까운 곳을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곤란한 집들이 없지는 않지만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점도 있고요. 남영돈이나 금돼지나 굽당 이런 곳들은 가서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웨이팅이 있는 거죠. 거의 매번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서 저는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보통은 내부가 좀 많이 붐벼서 소음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겹살집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제 동선에서 가까이에 있는 곳들이에요. 제일 맛있어서 가는 거는 아니지만 적당히 맛있고 가기 편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곳들보다는 가까운 곳을 더 자주 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또 시간이 들더라도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찾아가서 가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해서 일단은 저도 가서 찍으면서 먹고 있었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안 올린 곳들도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찾아가서 먹으면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좋고요. 2차로 가는 곳들도 바뀌니까 실패하더라도 그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이날 갔었던 두툼은 괜찮았어요. 여기도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자주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두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날 3시 반에 오픈이었는데요. 오픈 때 기다리고 있었던 팀이 저희 팀을 포함해서 6팀인가 정도 있었어요. 숙성을 21일 정도 한다고 써있네요. 돼지나 소나 숙성하면은 맛있죠. 어떻게 숙성하냐에 따라 좀 맛이 다를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숙성한 고기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숙성고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기가 숙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걸어둔 거는 먹는 용도는 아니고 데코인 것 같고요. 아래 깔려있는 거랑 뒤쪽 렉에 들어가 있는 게 먹는 고기네요. 내부는 일반적인 고깃집 스타일이에요. 동그란 테이블이고 판 위쪽에 덕트가 달려있습니다. 테이블 간격은 적당합니다. 그리고 저 등받이 있는 의자는 좋았어요. 이게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테이블당 한두 개 정도만 등받이라 등받이가 상석 같은 느낌이네요. 저는 같이 사는 일행이랑 가서 그 양반이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툼 메뉴판입니다. 저는 삼겹살 2인분이랑 목살 1인분을 주문했어요. 항정살도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이날은 품절이라 주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로 고추장찌개랑 물냉면을 주문했어요. 얘들은 기본 반찬이고 숯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기. 여기가 숙성을 21일 한다고 써 있었는데 21일 내내 드라이에이징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밀봉된 걸 숙성을 하다가 일부 기간 동안 드라이에이징을 추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겉면이 살짝 말라 보이는 게 맛있어 보이네요. 직원분이 불판을 기름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나온 삼겹살을 2개로 잘라서 먼저 구워주셨어요. 옆에 나온 소스는 멜젓. 삼겹살이 오돌뼈 아랫부분 고기가 약간 붙어있네요. 제가 저 부분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고기는 직원분들이 다 구워주십니다. 돼지고기집에서 구워주시는 문화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구워주시면 보통 가격은 좀 더 올라가는 게 보통이고요. 요즘에는 인건비가 올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 좋다는 집에 가면 직접 구워 먹어야 되는 곳들이 있죠. 저도 그래도
저도 고기 굽는 걸 잘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남이 구워주면은 편해서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구워주시는 경우는 이렇게 고기를 미리 자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맘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통으로 오래 구우면서 계속 뒤집다가 먹기 조금 전에 잘라서 먹는 게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손도 더 많이 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적당히 겉부분을 구운 다음에 잘라주는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툼한 이런 거는 아니고요. 구워주는 거의 모든 고깃집들이 이렇죠. 그래서 직접 구워 먹을 일 아니면 저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색이 살짝 노랗게 잘 익었네요. 익은 것들을 직원분들이 저렇게 사이드로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삼겹살은 맛있었어요. 잘 구워지고 숙성도 잘해서 그런 건지 맛이 약간 더 잘 나는 건가 싶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괜찮죠. 기본적으로 약간 처음부터 소금이 뿌려져 있어서 하나 먹어보고 간을 맞춰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맥주도 한잔 했어요. 맥주 내용물은 테라인데 잔은 카스입니다. 여기가 무채 스타일이 약간 독특해요. 양념 부분이 얼어 있어서 같이 먹을 때 좀 시원해서 좋았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끝까지 먹다 보면 약간 물리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무채나 와사비나 아니면 명이나물 같은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소금만 살짝이고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제주도 스타일의 멜젓은 예전에는 정말 몇 군데 빼고는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래도 좀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삼겹살 다음에는 목살입니다. 삼겹을 먹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적당한 타이밍에 목살도 구워주셨어요. 목살은 완전히 다 익혀서 주시지는 않고요. 느낌으로는 70에서 80% 정도만 익혀서 안쪽은 약간 핑크 느낌이 있을 것 같은 정도입니다. 이때부터는 약간 취향이죠. 완전히 다 익혀서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더 익혀서 드셔야 되고요. 조금 더 부드럽고 육즙 있게 드시려면은 이때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익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먹는 게 육즙도 많고 좀 더 부드러워서 저는 좋아합니다. 대신 같은 목살이라도 지방이 많이 붙어 있는 애들은 더 익혀서 먹는 게 맛있을 것 같고요. 여기 목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실 앞에 삼겹살을 먹고 나면 목살은 아무래도 약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삼겹이나 목살이나 사실 이런 곳에서는 먼저 먹는 게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둘 다 드실 거면 지방이 적은 목살을 먼저 먹고 삼겹을 그 다음에 먹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부 맛있게 먹고 싶다면 약간 이래저래 신경을 써서 먹는 게 좋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이날은 그냥 큰 생각 없이 먹어서 저도 그냥 삼겹살부터 먹었어요. 먹는데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 먹을 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요 순서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저는 좀 곤란해합니다. 먹을 줄 모르네 그런 말도 비슷한데요. 저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요 순서대로 먹으면 좋은 부분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목살은 맛은 괜찮았는데요. 살짝 씹는 식감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질기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약간 조금 덜 익혀서 먹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새송이 버섯 이거는 은박지에 싸서 익혀서 찜이랑 구이랑 중간 같은 느낌인데 고기랑 같이 먹기 좋은 애들이에요. 식사로는 고추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6,000원인가 했는데요. 안에 내용물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대충 끓인 것 같지도 않고 고기들도 꽤 들어있고요. 이거는 오면은 하나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술을 많이 마시기에는 이거 먹고 이제 성시경 콘서트를 보러 가야 돼서 약간 적게 마셨는데요. 보통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술 계속 마시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간은 약간 있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지네요. 물냉면은 그냥 그랬어요. 그렇지만 차가운 게 필요해서 열심히 마셨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두툼, 삼겹살이 맛있었던 곳이에요. 고추장찌개도 내용물이 푸짐해서 괜찮았고요. 무채 얼린 것도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돼지고기집들이 요즘에는 상향평준화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압도적으로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도 삼겹살 맛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두툼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제 두툼을 다 먹고 연세대로 이동을 했어요. 연세대학교는 신촌역에서 걸어가나 이대역에서 걸어가나 비슷합니다. 정문은 신촌역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요. 아마 건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택시를 타고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내렸습니다. 성시경 콘서트는 예매하는 것부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이제 땡 하는 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사야 되는 건데요. 저는 순번이 24,000번째인가 떠서 망했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망했고요. 그런데 이날 같이 갔었던 일행이 다행히 성공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알아보니까 성시경 팬클럽을 가입을 하면 선예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찾아보니까 팬클럽 가입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입받는 시기가 있던데 다음에는 팬클럽을 가입해서 좀 더 쉽게 시도해볼까 합니다. 제가 성시경 공연도 3번째고 곡도 거의 다 알고요. 요즘이야 스트리밍으로 듣긴 하는데 예전에는 CD도 샀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유령팬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팬클럽 모집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을 찍고는 있는데요. 공연 영상은 없습니다. 부스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공연장 들어가서는 영상이랑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영상은 없고요. 이거는 그냥 공연장 가는 데까지 나오는 길 영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걸 왜 넣었나 싶긴 한데 그냥 길이라도 찍어보고 싶었어요. 브이로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정문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도 좀 예쁘게 잘 돼 있긴 해요. 여기는 포토존. 여기서 사진을 찍으려면 줄 서서 찍어야 됩니다. 옆에서 응원봉을 팔고 있어서 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응원봉 가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2배 정도 하더라고요. 건전지는 뭔가 따로 사야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블루투스로 뭔가 신기한 기능도 있다고 해서 사고 싶었는데요. 저는 돼지고기 먹느라 돈을 써서 아쉽게도 구매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천극장 옆에 빵집이 있어서 여기서 아이스크림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렸어요. 아까 부스에서 영상을 찍지 말라고는 했는데요. 보니까 앵콜곡 부를 때는 모두들 다 찍으시더라고요. 10분 중에 9분 정도가 찍으시는 거라 이게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찍어도 되는 문화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같이 찍었어요. 그런데 이 앵콜곡 부분을 올려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소장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안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시간 반 동안 공연을 봤고요. 아까 가는 길에 있었던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오뎅이랑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공연 때문에 온 거지만 상당히 오랜만에 대학교를 와봤는데요. 이게 캠퍼스를 보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려대 주변 맛집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다닐 때 제일 많이 갔었던 곳은 이 고대 앞에 있었던 곳은 아니고요. 성대 앞에 있었던 이 카레집이에요. 여기는 한 달에 4번에서 6번 정도는 항상 갔었는데요.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추억 보정이 있긴 한데요. 제 취향이랑 상당히 잘 맞는 곳이라 예전에 한번 올렸던 적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도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려대 주변 집들은 나중에 열심히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